오늘이 1월 10일, 총선거가 꼭 9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향해서 1박 2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 병원에서 두문불출하고 면회까지 사절한다 하더니 갑자기 어제 오늘 퇴원하겠다. 그리고 집에서 치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번 9월 18일이 떠올랐었습니다. 바로 퇴원하자마자 강서 보궐선거 현장으로 달려가던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글쎄요. 오늘 퇴원한다 하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원칙과 상식의 비명 4인방이 탈당을 선언하겠다. 그리고 이낙연이 자기가 몸담았던 민주당에서 내일 1월 11일 탈당을 선언한다. 그야말로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에 저는 잘 두지 못하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엄중 선생이라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정말 오랫동안 탈당을 하겠다, 신당을 꾸리겠다 뜸을 오래 들이다가 내일 몸 담았던 민주당의 뿌리죠. 확실한 뿌리입니다. 이낙연이가 새로운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하면서 민당을 떠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각이 깊어서일까요? 떠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는 전과자가 무려 44%나 된다. 도덕성을 잃은 정당이다. 이런 말을 하자. 그러자도 친명 쪽에서 바라볼 때에 이낙연이는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벼르고 벼르다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니까 폭발하고 만 겁니다. 민주당이 작년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그야말로 상종가를 치면서 잔치집 분위기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재명의 피습 사건 등 여러 가지 악재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씨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낙연이 곧바로 정정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효용이 있겠습니까?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그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진화를 하려 했었지만은 어디 민주당의 볼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빠지지 않은 사람이 정청래지요. 정청래가 이낙연 씁쓸하다. 님께서는 남들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정성호 본인이 민주화 노동운동의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이 아니겠는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분인데 꽃길만 걸어온 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점잖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 또 빠지지 않으면 섭섭하지요. 가상화폐의 주인, 지금은 무소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일에는 열불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이모 김남국이 한마디를 더 거둡니다. 전과 이범 이낙연 정말 추하다 못해 찌질한 정치인이다.
그동안 언론에서 잘 포장을 해줘서 일반 국민들은 젠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부터 오만함과 특권의식에 절어 꼬이고 삐뚤어진 성품의 사람이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글쎄요, 저는 이러한 서로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하더라고요. 헤어질 때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지도 노선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당을 떠나겠다. 떠나는 이낙연도 얼마나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쉽게 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당신이 없으면 죽어 못 살겠다. 그런 관계도 돌아설 때에 좋게 끝나야 하는데 세상사 일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험한 얘기를 하고 또 결과 좋지 못한 그런 얘기도 종종 듣기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정치의 세계는 다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험한 얘기들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치는요, 한번 등 돌리면은 영원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회자 정리가 아니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서 다시 동지로 만나게 될 때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러기 때문에 정치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당신도 머지않아 형사법정에 서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글쎄요, 남보고 전과 이범 운운하는 것이 옳은 자세인지 정청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말을 해야지 지금 기분 좋게 내뱉는 그 말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민주당의 상징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민주화 운동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했노라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반정부 시위 운동, 학생 운동 활동, 학생 활동을 한 것이 별것도 아닌 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내세우는 악질적인 인간이 정청래였다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했다가 이제는 보수 쪽으로 전향한 민경우 씨. 정청래는 민주화 운동 코웃음 치는 것이죠.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민주화 발의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골수 반정부 운동, 학생 운동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수 쪽으로 돌아서서 정말 민주화다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민경우인데 민경우가 과거의 운동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청래를 절이 상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 과장되어 있다. 정청래 송영길이를 꼽고 있는데 검사와 의사를 비난하는 거 용서할 수가 없다. 정청래는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 바 있었습니다. 아주 모질게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송영길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주 공격했었던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이가 한동훈을 어린 놈, 건방진 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질 쌍욕을 했지만 검사로서 나쁜 일 한 것이 아닌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느냐? 민경우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한 일뿐인데 민주화 운동을 안 했다라고 욕을 먹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의사로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왜 너는 민주화 운동을 안 했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화 운동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 때에 반정부 시위에 나선 것 자체를 민주화로 포장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학생 시절에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6, 70년대에 학생 생활을 했던,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매일 교정에서 체류탄 냄새를 맡고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의 모든 날이 공부하는 날보다는 데모하는 날이 더 많았던 것이 그때 그 시절이었습니다. 반정부 시위들은 다 했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군복무도 착실히 마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런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때에는 교정에서, 교실보다는 교정에서 데모하는 날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민주화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갈 때에 흔히들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모습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문마다 넥타이 부대가 나섰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특히 남대문 쪽에 위에서부터 돌진하는 버스를 통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던 그 현장을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다 우리들이 보고 느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한 주역들이 아니었습니까? 학생들, 직장인들이 모두 나와서, 공무원들까지도 나와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6월 항쟁에 민주를 찾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이 민주당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특정 인물들이 이루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몇몇 인간들이 민주화하면서 386 세대의 노무현 탄핵 때에 그 덕에 배지를 달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586을 지나서 686이 될 때까지도 그 혜택을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민주화 운동이 무엇이었는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민주화의 인물, 과장되고 허위인 가짜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민주당 자체가, 민주당만이 민주화를 상징하고 있는 양, 포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습고 거짓된 일입니까? 심지어는 6, 70세 되는 분들은 거의 다 반정부 시위 데모를 하면서도 군대에 다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민주화라는 이름 속에 군대를 회피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은 고개를 숙이고
민주화 영웅들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데모에 가담했다가 붙들려서 세상 말로 별 하나 달았다는 얘기인데, 그 덕분에 20년 30년 동안 국회의원 배지를 누리고 다 누릴 건 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민주화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요. 이제는 제발 민주당에서 민주화라는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면은 부끄러움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민주당이 민주화를 이룬 정당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민주화 파리를 하고 있는 386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586, 686으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사골 곰탕 우려 먹듯이 우려 먹으려고 하십니까? 결코 민주화는 민주당의 상징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낙연도 오랜 고심 끝에 한마디 던진 것이 악수가 되고 말았는데, 결코 민주화의 진정 영웅들은 조용히 지금도 자기 위치에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앞장서서 내가 민주화를 했던 투사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